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오늘은 중단원 점검이란 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전기화자기 파트에서 벌써 전기가 끝났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래서 중단원 점검에 있는 전기 파트 정리하면서 이번 단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교과서 63페이지의 중단원 정리 문제 다 풀어 놓으셨겠죠? 그죠? 그래서 중단원 문제 풀이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개념 정리하기라는 게 먼저 나와 있어요. 참고로 이게 63페이지가 오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자, 중요 개념 정리하기가 제일 먼저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우리 정리하면서 이번 단원에 어떤 내용 나왔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마찰전기예요. 마찰전기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문질렀을 때 뭐가 이동해서 전기가 생기는 거죠? 뭐가? 그렇죠. 전자가 이동해서 생기는 전기를 우리 마찰전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여기 헝겊 같은 게 하나 있고 유리판이 있을 때 서로를 마찰하면 지금 뭐가 움직이고 있다?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이동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플러스 이동해요? 플러스는 이동을 안 해요. 왜요? 원자핵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 정전기 유도입니다. 정전기 유도는 금속의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특정 위치에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인데요. 대전체랑 가까운 쪽에는 지금 대전체 이게 마이너스네요. 그죠? 그럼 뭘로 유도되었다고 할 수 있죠? 대전체랑 가까운 쪽은 플러스 전하로 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대전체랑 먼 쪽은 무슨 전하로 대전됐어요?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었죠. 다시 정리. 금속이 있고 대전체가 있어요. 대전체랑 같은 전하는 어디에 모인다? 반대편에 모인다. 반대 전하는 가까운 쪽에 모인다 라는 거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전류와 전압입니다. 전하의 흐름, 이게 뭘까요? 전류겠죠. 전류는 왜 생기는 걸까요?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전하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그죠? 수로에서는 물을 움직이기 위해서 펌프가 필요합니다. 도선에서는 전기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었죠? 전지가 필요했었죠. 그죠? 전지가 뭘 걸어주기 때문에? 전압을 걸어주기 때문에 필요했었죠. 그죠? 그래서 전류와 전압 개념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거고요. 다음으로 오음의 법칙입니다.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뭐랑 비례해요? 전류의 세기가 뭐가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죠? 전압이 증가하면 같이 증가한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했었고요. 반비례한다. 반비례하는 거는 전류가 증가할 때 얘는 감소해야겠네요. 어떤 게 감소해야 되죠? 저항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식으로 나타낸 게 여기 있죠. 전류가 증가하려면 전압은 증가시켜야 하고 저항의 경우엔 저항이 커지면 안 되겠죠. 그죠? 분모가 커지면은 이 전류 값이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저항은 작아져야 된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를 우리 그래프로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전압이 증가할 때 전류는 어떻게 변하는 걸 관찰을 했어요, 우리? 이렇게 상승하는 걸 관찰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된다. 네, 다음입니다. 저항을 연결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개의 저항이 있다고 쳤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연결하는 게 있었어요. 첫째는 이렇게 일렬로 연결하는 게 있었어요. 이거 뭐라 부르죠? 직렬 연결이에요. 직렬 연결. 직렬 연결의 특징으로는 전체적인 저항이 커진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끊어지면은 나머지도 끊어진다. 그래서 하나를 뽑아버리면 다른 것들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하나의 도선을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두 개를 각각 연결한 것을 뭐라 부른다? 우리 병렬 연결이라 부른다라는 거 배웠었고요. 전체 저항이 어떻게 된다고 배웠었죠? 전체 저항이 작아진다. 왜? 전자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더블 2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를 뽑아도 나머지 하나는 정상 작동할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 지난 시간에 학습했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한번 풀어보죠. 문제 1번입니다. 마찰전기와 정전기 유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표시를 하세요 라는 문제네요. 1번 두 물체를 문지르면 전자를 얻은이 중요하죠. 전자는 플러스를 띄어요? 마이너스를 띄어요? 마이너스 전하를 띄죠.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전자는 얻게 되면 그 물체는 마이너스가 많아져서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될 거고요. 전자를 잃은 물체는 마이너스의 개수가 줄었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띄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다.
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체를 금속 가까이 가져갔다. 뭘 물어보는 거죠? 정전기 유도 물어보는 거죠. 이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서 금속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랑 같은 전하를 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금속이 있고 대전체가 있는데 대전체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띄어요. 그럼 여기에 있던 분포에 있던 플러스들은 어디로 갈까요? 플러스들은 그렇죠, 이동을 안 합니다. 고르게 있고요. 마이너스들은 어디로 갈까요? 마이너스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는 반대편으로 이렇게 밀려나겠죠. 그죠? 그럼 가까운 쪽은 무슨 전하를 띄어요?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띄게 돼요. 그러면은 대전체랑 같은 전하예요? 다른 전하예요? 서로 다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말은 맞다 틀리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죠. 네, 이렇게 대전체를 가까이 되면 마이너스가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서 다른 종류의 전하가 가까운 쪽으로 모이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다음 검전기 얘기가 나왔네요. 검전기 구조 먼저 한번 알아봅시다. 검전기 맨 위 판 이걸 뭐라 불러요? 금속 판이라고 부르고요. 가운데 요거 막대기 뭐라 불러요? 금속 막대. 그다음 밑에 알루미늄 호일 금속 박이라고 부르고요. 마지막 요거를 감싸고 있는 이 투명한 거 유리병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검전기에 마이너스를 띈 대전체를 가까이 했대요. 금속박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중성인 검전기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인 대전체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플러스들 어떻게 돼요? 이동 안 해요. 플러스는 이동을 안 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네, 위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뭐 때문에? 청력 때문에. 따라서 위쪽은 이 금속판은 뭐로 대전됐어요?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금속박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각각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를 띄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금속박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벌어지게 된다. 왜? 서로 무슨 힘을 작용해서? 청력을 작용해서. 이게 바로 검전기의 원리였죠. 다음. 그래서 맞다. 다음. 전기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 기억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기억.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 같다. 맞나요? 아니죠. 그죠? 전류의 방향은 전지가 있을 때 이렇게 회로가 있어요. 전지가 있고 회로가 있을 때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들어가요. 네.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자는 어떻게 돼요? 네.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들어갑니다. 그럼 서로 두 개의 방향이 어때요? 반대이다 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다음 니은입니다. 전압은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게 해준다. 맞나요? 예, 맞죠. 전기가 흐르는 이유는 전압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앞에서 학습을 했으니까요. 다음 디귿. 전기 회로에서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이 2배가 되면 전류의 세기는 2배가 된다. 맞나요? 맞죠. 그죠. 뭐와 뭐는 비례해요. 전압과 전류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를 갖고 있죠. 전류랑 비례하지 않는 애도 있어요. 반비례하는 친구가 있는데 뭐였죠? 네, 저항이었죠. 옴의 법칙 문제였습니다. 다음 리을. 5옴의 저항에 10V의 전압이 걸리면 2A의 전류가 흐른다. 맞나 계산해 봅시다. 이거 우리 옴의 법칙 한번 써보고 시작을 해봅시다. 옴의 법칙이 뭐였죠? I는 뭐분의 뭐? R분의 V. I는 전류, R은 저항, V는 전압이죠. 그죠? 이 중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저항이랑 전압이 나와 있네요. 그럼 저항이랑 전압 넣어요. 예. 저항은 5옴이었고요. 전압은 10V였습니다. 여러분들 단위 다 빼먹고 썼더라고요. 단위 꼭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네, 5분의 10이니까 2겠죠? 2만 쓰면 되나요? 2만 쓰면 틀린 겁니다. 네, 뭐라고 써야 돼요? 2 암페어. A까지 써서 암페어라는 표시까지 해줘야 완벽하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암페어가 맞다는 거 확인까지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느드르입니다. 3번. 요게 어렵습니다. 예, 별표. 여기서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간이 많이 모자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좀 필기하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자, 그림과 같이 3개의 전구를 병렬 연결했습니다. 이 중에 전구 1개의 필라멘트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를 제거를 했다는 소리죠. 이때 다른 두 전구의 밝기는 어떻게 될까라는 문제입니다. 봅시다. 그러면 이 질문의 의도를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전구의 밝기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럼 전구의 밝기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전구의 밝기는 전구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나 세느냐에 따라서 갈려요.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한번 상상을 해볼 거예요. 우리 상상해보기 앞서서 우리 전자 눈에 안 보이죠? 그죠? 보이는 걸로 바꿔봅시다. 자동차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저항은 검문소로 바꿔봤습니다. 1초에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검문소라고 해봅시다. 검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1초에 한 대씩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통로가 하나 있어서 검문소가 한 개 있고 자동차가 총 3대가 지나가고 싶을 때 맨디사랑까지 다 지나가는 데에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3대가 다 지나가려면 3초가 필요하겠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다음 검문소가 2개였다고 해봅시다. 예, 한 대는 이렇게 위쪽으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 차는 얘가 지나가면 바로 밑에 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네가 다 지나가는데 총 몇 초 걸릴까요? 예, 얘까지 지나가려면 한 타임 기다려야 되니까 총 2초가 소요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3개입니다. 점점 늘려보고 있어요. 얘는 맨 위쪽으로 가고, 그 다음 얘는 가운데로 가고, 얘는 아래쪽으로 가면 한꺼번에 다 동시에 검문소를 지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총 몇 초가 걸릴까요? 1초면은 3대의 차가 지나갈 수 있겠네요. 검문소의 개수가 병렬로 많아지면 지나가기가 쉬워진 거예요? 어려워진 거예요? 지나가기가 오히려 쉬워졌죠. 검문소 개수가 많아지니까. 그죠? 다시 이걸 우리 저항과 전자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전자가 3개가 지나가고 싶어요. 도선을 통해서. 이때 병렬로 연결된 저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나가기 쉽다 어렵다? 쉽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하나를 제거를 했어요. 그럼 검문소의 개수가 줄었네요. 지나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번에는 어려워지겠죠. 그럼 회로의 총 저항은 지나가기 어려워졌으니까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회로에 흐르는 총 전류는 증가했다 감소했다? 감소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전구의 밝기는 어떻게 되겠다? 감소하겠다 라고 여러분들 결론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전구의 밝기가 똑같아요. 뭔가 이상하죠? 그죠? 왜 이상한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자, 아까 말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봤을지 모르겠어요. 아까 처음에 질문을 했던 게 전구 하나에 흐르는 전류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면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전구 한 개에 흐르는 전류예요. 전구 한 개. 예. 이 검문소를 전구 한 개라고 해봅시다. 3대 차가 지나가는데 몇 초에 한 대씩 보낼 수 있죠? 예, 1초에 한 대씩 보낼 수 있어요. 1초. 자, 검문소가 2개입니다. 검문소가 2개인데 이 한 개의 검문소만 보면 얘는 몇 초에 한 대씩 보낼 수 있어요? 1초에 한 대씩 보낼 수 있어요. 다음 3개 있어요. 몇 초에 한 대? 얘만 봤을 때 얘도 1초에 한 대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수가 늘어나든 말든 전구 한 개가 보낼 수 있는 자동차의 개수는 시간당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총 전류는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에 흐르는 전류의 양은 그대로예요. 결론을 지으면 전구의 밝기는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전부 동일하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병렬 저항의 특징인데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안 했어요. 저항을 병렬 연결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전구에 5V의 전압이 걸렸다고 하면은 나머지 거기에 달려있는 다른 저항들도 다 똑같이 5V가 걸려요. 같은 전압이 걸려요. 요것 때문에 하나를 더 달던 하나를 덜 달던 계속 5V라는 같은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전류의 양이 변하지 않아요. 여기 하나를 지나는 전류의 양이 변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밝기 변화가 없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이제 저항의 병렬 연결의 특징인데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모두 같고요. 다음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에 저항 하나가 빠지던 더해지던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총 저항, 회로 전체의 저항의 크기는 저항 하나가 빠지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통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회로 전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회로 전체 총 저항에 흐르는 전류라고 봐야겠죠. 요거는 저항 하나가 빠졌을 때 더 작아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별표 쳐놓으시고요. 집에서 2번, 3번 다시 보시고 학교 나와서 나한테 질문도 좀 하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강의 마칠 거고요. 드디어 여러분들 이제 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몇몇 친구들은 이제 학교의 현장에서 들을 거고 몇몇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듣게 될 거예요. 월금 시간표가 다르거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학교 나와서 꼭 질문을 했으면 좋겠고요. 질문을 만약에 학교 나와서 못 하더라도 온라인 구글 클래스룸이나 아니면은 유튜브 댓글, 오픈 카톡도 있죠. 네, 어디든 좋으니까 여러분들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걸로 마칠게요. 오늘도 강의 봐줘서 고맙고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